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애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어요. 저는 40대 초반, 남편 사업이 망하고 새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꾸려가야 했어요. 그때 시작한 게 부동산이었죠. 처음엔 복덕방 직원으로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발로 뛰면서 가진 건 중학생, 초등학생 둘, 새 아이와 5천만 원의 빚뿐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치듯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죠. 하지만 지금은 몇백억대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제 와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늦게 찾은 저의 행복을 자식들이 이토록 반대할 줄이야. 남편은 사업 망하고 매일을 술로 보내고 있었죠. 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엔 복덕방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발로 뛰었죠. 아줌마가 뭘 안다고. 남자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하면서 매일 밤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법도 배우고 세금도 배우고. 첫 달에 번 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애들 먹이고 월세도 못 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달 월급을 받으니 항상 부족했지만 그런대로 가게는 꾸려갔죠.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에 신림동에 낡은 주택이 나왔어요. 저는 꼭 그 집이 사고 싶었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그런 속상한 말씀을 드렸더니 몇 년간 저를 지켜본 사장님은 흔쾌히 사장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그 집에 이사를 해서 허름한 곳을 고치니 방 2개는 월세로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죠. 부동산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보로 산다는 걸. 그리고 몇 년 후 첫 번째 건물을 샀어요. 이번엔 신림동의 낡은 빌라.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8개월 만에 그 건물 주변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건물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점차 그 주변 낡은 빌라를 사서 리모델링했죠. 대학생들이 주 세입자였어요. 이순애 씨, 거기 위험한데. 주변에서 말렸지만 저는 대학생들이 항상 있으니 월세만 조금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터득한 제 투자 원칙이에요. 수입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사라. 신림동에만 제 건물이 5채. 지금은 상가로 변경해서 그 건물들에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돈이 불어나면서 제 투자 방식도 더 확실해졌어요. 첫째, 절대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월세는 시세보다 살짝 낮게 받았죠. 그러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래 있었어요. 빈방이 생길 일도 없었고. 둘째, 건물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벽지가 조금만 해졌어도 바로 교체. 화장실 수리도 바로바로.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건물을 더 아끼더라고요. 셋째, 세입자와 약속은 꼭 지켰어요. 보증금 달라고 하면 바로 주고, 고장났다고 하면 당일에 고치고.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방 하나 빌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렸죠. 지금도 20년 넘게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어요. 자식처럼, 가족처럼 지내죠. 그게 제가 꿈꾸던 건물주예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걸 만드는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었어요. 돈은 점점 늘어갔지만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아이들은 제때 돌봐주지 못했지만 항상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큰딸이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동생들을 돌보며 학교를 다니게 했죠. 그런대로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맙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며 매일 술에 취해 있었죠. 여자가 돈 몇 푼 번다고? 여자가 돈 번다고 나를 무시해? 취할 때마다 저를 무시했어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여자들과 어울리는 거였어요. 제가 번 돈으로 여자들 만나러 다니는 걸 보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어요. 건물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 허물어져 갔어요. 엄마, 아빠 또 늦으시네.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어요.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낮에는 건물주로 살다가 그 이중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든 걸 참고 제가 선택한 건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런 아빠라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는 게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견뎠죠.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이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나도 사업해야겠어. 나도 평생을 사업했는데 너보다는 사업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 망해서 들어오기를 여러 번. 술에 취해 들어오고 또다시 여자와 도박으로 날리고 여자가 돈 좀 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당신한테 이혼당했다는 소리 듣느니 죽는 게 낫지. 허세 부리면서 협박까지 하고 건물주라고 다들 부러워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저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오늘은 얼마 벌었어? 월세는 다 받았어? 취할 때마다 돈 얘기부터 하고 이런 생활이 10년이 넘게 계속됐어요. 밖에선 당당한 건물주였지만 집에선 여전히 무시당하는 아내. 둘째와 막내가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아직 엄마 아빠가 필요한 나이였죠.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는 그래도 아빠 노릇은 했거든요. 가끔 여행도 함께 가고 둘째는 특히나 아빠랑 친했어요. 가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 모습을 보면 이혼은 더욱 멀어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래서 참았어요. 남편의 술주정도, 바람기도, 사업으로 돈을 날리는 것도 다 아이들 때문에 밤마다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조금만 더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그렇게 버텼죠. 남편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번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내가 사업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경찰서에 끌려갔고 친구와 동업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남편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 남편인데 하고 하루 면회를 갔는데 내 얼굴을 본 남편은 돈을 써서 교도소에서 빼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빼내주겠다고 거래를 했죠. 교도소에서 꺼내주는 대신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출소 후 남편은 바로 다른 여자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갔죠. 집안이 시끄러워도 제 사업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뛰어들었죠. 강남 재개발 분위기가 한창일 때였어요. 잠실, 압구정, 강남 일대의 분양권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죠. 이 사장님, 이번에 좋은 정보 있어요. 건설사 사장님들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고요. 한 건, 두 건 성공하다 보니 부동산계에서 제 입지가 커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구청장님도 은행장님도 다들 저와 친분을 쌓고 싶어 했어요. 덕분에 더 좋은 정보들이 들어왔고 투자는 더욱 성공적이었죠. 제 통장 잔고는 늘어만 갔고 사람들은 더욱 저를 찾았죠. 돈이 돈을 부르고 인맥이 인맥을 부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강남 개발이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강남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건설사 사장님들이 먼저 연락해 왔죠. 그때는 진짜 돈이 물처럼 들어왔죠. 전 건설사 사장님들과 골프 치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했어요. 그렇게 강남의 전성기를 타고 제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은행에서도 먼저 연락이 왔죠. 이순애 사장님, 대출 한도 더 올려드릴까요? 이제는 제가 분양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따라 들어왔어요. 이순애가 산다면 무조건 성공이야.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시기였죠. 사람들은 물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전 항상 같은 말을 했죠. 강남은 늘 제 값을 한다. 버블이 아니라 실력이다. 그렇게 강남의 지도가 제 손에서 바뀌어 갔어요. 어느새 신문에서도 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강남 여자 부동산 재벌 이순애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몇백억씩 벌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고 뭘 해도 성공한다고들 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돈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만만했던 그때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대기업 건설사라고 믿었던 곳에서 특별 분양권을 제안했죠. 서류도 다 멀쩡해 보였고 인감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급하게 돈을 모았죠. 제 돈에 대출받고 사채까지 써가며. 그런데 모든 게 가짜였어요. 위조된 서류, 가짜 직원들, 완벽한 사기였죠. 은행에선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사채업자들은 협박 전화를 하고 그동안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순애가 망했대, 사기를 당했대.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가장 서러웠던 건 10년 넘게 제 오른팔이었던 김 실장, 피를 나눈 가족보다 믿었던. 분양권 하나를 사면 늘 자세히 봐주고 서류도 꼼꼼히 체크해주던 사람이었죠. 제가 어떤 서류를 믿는지, 무슨 말에 약한지. 완벽한 덫을 준비한 거죠. 어느 날 제안을 해왔어요. 사장님, 이번엔 정말 대박입니다. 영영건설에서 특별 분양권을. 평소처럼 서류를 봤죠. 언제나처럼 김 실장이 체크해준 서류니까. 더 믿음이 갔어요. 사실 그 금액이면 확인할 게 많았는데. 김 실장이 보증하니까 방심했던 거죠. 이 정도 금액은 바로 준비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뒤에서는 사기꾼들과 짜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10년 가까이 철저하게 계획한 사기였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나 봐요. 돈보다 더 아픈 건 그 배신감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돈을 벌기도 했는데 결국 그게 저를 무너뜨리는 칼이 됐어요. 그 사기꾼들한테 제 모든 정보를 넘겼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심지어 제 행동 패턴까지. 전 재산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전 다시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처음처럼.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이순애가 또 일어났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작은 상가부터 다시 시작했죠.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한 채, 두 채, 이번엔 더 깐깐하게 봤어요. 서류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사람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하고. 오히려 이 사기 사건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이순애는 다르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한 거죠. 이제는 모든 게 안정됐어요. 큰딸은 의사가 되어서 개원했고, 둘째는 변호사로 잘 살고 있죠. 막내도 대기업에 취직해서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투자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예요. 요즘은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즐기는 중이에요. 가끔 젊은 사업가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시작하셨냐고, 비결이 뭐냐고. 전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정직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안한 때가 있었나 싶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골프 모임에서 지인이 소개해줬죠. 저보다 2살 어린 기업 고문이신 분. 처음엔 그냥 식사 자리였어요. 이순애 사장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 점잖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골프도 가끔 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처음엔 쑥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일을 존중해주고 무엇보다 제가 걸어온 길을 이해해주더라고요. 자식들도 좋아해요. 엄마, 이제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주말마다 드라이브도 가고 클래식 공연도 보러 다녀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나 봐요. 4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저는 그저 일만 했어요. 건물 사고, 월세 받고, 그게 제 전부였죠. 이혼하고 나서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쁜 옷도 입고, 주름진 얼굴에 화장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어졌어요. 지금의 그분은 제가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세요. 당신 같은 여성 사업가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 이제는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일도 좋지만 사랑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엄마, 잘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딸들도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야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도 아버님 생기네. 평생 강한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분도 조심스레 청혼했어요. 이제 같이 살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냅시다.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들도 잘 키웠으니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할 날들이 기대됩니다. 이런 카드와 함께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이나 돈이 아닌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사랑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결혼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 집에 들렀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행복해지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던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도 자식들이 4명이고 나중에 재산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축하해주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 게 너무 서글펐어요. 어제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엄마, 결혼식은 하지 마세요. 그냥 양가 가족이 식사 자리로 끝내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연세에 호적에 올리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냥 좋은 남자친구로 지내시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나?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 아팠어요. 엄마, 우리 생각도 해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새로운 삶을 내 자식들이 맡고 있다는 게 내가 이 나이까지 뭐하고 산 줄 알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겨우 나를 위한 삶을 찾았는데 아들이 말을 자르며 엄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라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부끄러운 엄마였니? 평생 일하면서 돈 모으면서 너희들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키웠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순간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어요. 체면? 누구 체면? 너희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게 다 누구 체면 위해서였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제 내 인생 살겠다는데 그것마저 너희가 막는다면 이제 끝이다. 하루는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엄마, 그 사람 뒷조사해봤어요. 예전에 사업 실패한 전력도 있고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뒷조사를 해? 며느리는 더했어요. 어머님, 그 사람 전 부인한테서 재산 다 뺏어갔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머님을 딸들도 가세했죠. 엄마, 그 사람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요. 다들 돈 보고 접근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평생 일만 하셨지. 너무 순진하세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다 돈 보고. 평생 돈 버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오히려 내 앞길을 막는구나. 돈이 많다는 게 이렇게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자식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죠. 그래, 그 사람이 내 돈을 노리고 왔을 수도 있어.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와서 돈이 뭐가 중요해. 나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평생 모은 돈, 너희들 줄 것도 충분히 남겨뒀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게 해줘. 내가 죽을 때 돈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내 돈을 원한다면 함께 쓰면 되는 거지. 난 그 사람이 좋아. 내 나이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랑이야. 이걸 막지는 말아줘. 이제는 나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해요. 돈보다, 자식보다, 이제는 내 사랑이 먼저예요. 모두가 축하해주진 않지만 이게 진정한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제일 반대가 심한 아들을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돈, 그 사람이 내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그럼 내 와이프는 달랐겠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돈 없었으면 내 와이프가 널 선택했을까? 그 좋은 집, 좋은 차, 다 엄마 돈으로 산 거 아니니? 그 사람이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내 와이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내가 내 결혼을 반대한다면 너도 이혼하고 와. 그럼 나도 이 사람과 헤어질게.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이제 알겠니? 사랑이 어떤 건지.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말을 자르고 일어섰어요. 그래? 너희는 사랑으로 결혼했고 엄마는 돈을 노린 거란 말이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달라? 내 나이였을 때 엄마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잖아. 그때 며느리가 널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엄마 행복은 안중에도 없이 돈 걱정만 하고. 아들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너희들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고 엄마 결혼은 돈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엄마 사랑을 더럽히지 마. 좋아. 그렇게 재산이 걱정되면 방법이 하나 있어. 이게 내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다. 다들 조용히 쳐다보더라고요. 너희들 재산 포기각서 써. 그럼 나도 저 양반한테도 재산 포기각서 받을게. 이제 돈 문제는 끝난 거지? 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왜? 너희가 돈 때문에 내 결혼 반대하고 엄마 인생을 너희들 맘대로 휘두르고 있잖아? 그 사람도 돈 보고 왔다며? 그럼 다 포기하면 되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너무 필요해. 이제 돈 때문에 내 사랑이 의심받는 게 지겨워. 너희들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엄마 미쳤어요? 아들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어머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면 뭐겠어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엄마가 번 돈인데 엄마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 내가 차분히 물었죠. 그건
그건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하세요? 아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더니 의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돈이었어요. 결국은 돈. 사랑도 축하도 아닌. 그저 돈. 그렇게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변호사도 만나봤다는데 이미 늦었죠. 혼인신고 직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해. 며느리는 지인들 만나서는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네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내 선택이고 내 인생이에요. 자식들 동의가 필요했다면 그건 그들을 위한 배려였지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내 인생을 살려고 해요. 뒤늦게 찾은 사랑,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어요.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옆에는 내 남편이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네요. 여보, 커피 더 드릴까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웃음이 나요. 평생 돈 버느라 못 와본 스위스 이제야 와보네요.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가끔 보내는 문자에도 답이 없죠. 서운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인터라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알프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줘요. 당신은 알프스보다 더 아름다워요. 이런 말을 들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제는 풍경도 보고 사랑도 하고 진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스위스 여행이 끝나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부터 시작인걸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은 체르마트에 왔어요. 마테오른이 보이는 숙소, 창문을 열 때마다 감동이에요.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크로와상을 사와요. 여보, 이게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대요. 산책하다 만난 현지 노부부가 우리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자식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문자도 보내보고 사진도 보내봤는데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 살고 있거든요. 여보, 다음엔 파리 갈까요? 남편이 웃으며 물어보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는 계획을 세워봤어요. 스위스 다음은 프랑스로,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남편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에도 가보려고 해요. 골프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세계 곳곳에 골프장 다녀볼까요? 남편의 제안에 웃음이 나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진짜 즐기면서 살아요? 가끔 전화가 와요. 사장님, 이번에 좋은 물건이. 하지만 이제는 관심 없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남편과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시간이. 앞으로는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찾은 진정한 자유. 이제야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를 보며 생각해요. 평생을 돈 벌며 살았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자식들은 아직도 연락이 없지만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죠? 엄마의 늦은 사랑을, 엄마의 마지막 행복을. 남편은 내일 일정을 짜느라 바빠요. 여보, 내일은
융프라우가요. 그의 설레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하네요. 늦은 만큼 더 소중하게. 저는 평생 고생한 저에게 남은 인생의 행복을 선물했어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